항산화 솔루션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작년에 냉해 피해를 엄청나게 사망한 것들이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대까지 겹치면서 작물이 고산하는 현상이나 또 작물이 이제 완숙이 좀 늦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농법은 어쨌든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작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자기 보호 기능, 그게 이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작물이 갖고 있는 색과 맛과 향이 항산화 성분인데 그 항산화 성분은 결과적으로 작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기후 환경이 변화가 될 때 날씨가 바뀌고 또 혹은 병해충이 증가하고 이럴 때 작물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증가시켰더니 그런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7년부터 작물에다가 우리가 재배법을 시행한 대로 해서 생산된 작물을 가지고 항산성분 분석을 했더니 최고는 10배까지 증가된 작물도 있었고 또 더 놀라운 거는 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항산화 농산물, 수입 농산물 많이 판매했는데 논이보다도 4배가 많은 항산화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2017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법으로 항산화 재배법 혹은 항산화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도시 생활을 해오다가 시골살이 하려고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다가 농자재 사업도 귀농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년을 이 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유황을 주 소재로 해서 작물의 이 항산화 성분, 결과적으로 작물이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농업에서 충분히 기후변화도 극복하고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황을 주제로 한 농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물은 자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항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보호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작물의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이제 작물이 만들어내는 것을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해서 항진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물이 그런 저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기 보호 물질이 파이토케미칼, 이 파이토케미칼 안에 이제 또 항산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산화 성분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작물이 갖고 있는 색과 맛과 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해지니까 품질은 품질대로 좋아지면서 또 외부 기후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잘 견디고 보호 기능이 강화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증가시키는 작물의 항산화 성분을 증가시키는 소재를 어떤 소재들이 있을까 해서 이제 찾다가 그것이 유황이고 그 유황이 작물 체내에 들어가면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이 황아미노산들이 결과적으로는 작물의 방어물질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파이토알렉신이나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성분의 주 재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작물은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체내에 황을 달고 있는 아미노산,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황아미노산이 결과적으로는 작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나 효소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파이토알렉신이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혹은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물질들, 화학물질들은 작물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저항성 물질도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부터 중점적으로 관심을 뒀던 것은 황과 여기에 이제 보면 해조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이 해조 추출물은 미네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작물 재배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6, 7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항산화 성분 분석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10배까지 증가하던 작물도 있었고 논이와 비교했을 때 한 4배 이상의 항산화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제 기후 변화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도를 강제적으로 올려줄 수도 없고 또 그걸 낮춰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계가 있으니까 작물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기 이제 보호 물질을 더 강화시키면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황과 해조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주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은 이제 보조제로 해서 복합 유기산제입니다. 복합 유기산이라는 것은 토양에서 이제 분해되지 않은 염류를 해소해 주기도 하지만 유해 미생물들이 서식지를 좀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황을 완전히 녹여놓은 제품인데, 요새 연면살포를 통해서 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이제 펠렛형 제품으로 해갖고 바오바 5000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제품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기에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농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어떤 작물을 생육하는 과정에서 후기에 수확이 임박해서 당도나 경도나 혹은 색도를 높이기 위해서 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험해본 과정은 오히려 초기부터, 작물 정식 후 초기부터, 과수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시작되는 봄부터 바로 이걸 처방을 해주면 작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이 제품을 사용하신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자기 보호 기능 효소라든가 혹은 뭐 저온 저항 요소라든가 고온 저항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보통은 이제 꽃이 좀 늦게 펴줘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거의 2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게 꽃 피고 난 뒤에 바로 4월 초순 되면 꽃샘추위가 오면서 냉해를 입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세포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내에 얼음 결정이 얼지 않도록 하는 효소들이 생성되어 있으면 그런 냉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 표피가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노랗게 변하는 농가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저희 농가들은 요거 쓰시는 농가들은 대부분 보면 색이 맑고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후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숙되는 과정은 좀 늦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해보면 색은 맑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도라든가 또 이게 향이라든가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복합 유기산재예요. 식물 뿌리에서도 주변에 있는 영양을 녹여서 흡수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후가 워낙에 이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광합성 작용이 둔화되면서 영양 전달률도 둔화가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인공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유기산을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했더니 스트레스를 좀 덜 겪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후변화기에는 식물들이 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너무 더워도 마찬가지고 너무 추워도 마찬가지고 또 오랜 기간의 장마로 습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세포벽을 강화해주면서 원활하게 영양을 흡수하고 광합성 양도 첨가시키고 또 생리 활성도도 이 항산화 물질이 하는 역할이 또 생리 활성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주니까 수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품질도 좋아진다는 게 지금까지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농사재를 쓴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병 가지고 보통 한 400평에 관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신다 농가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좋다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넣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한번 관주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염도 해소가 되면서 나무가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주 원만한 성장을 잘 해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작물별로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초기에 줘서 작물이 자기 면역력이나 자기 저항력이나 자기 보호력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놓고 농사를 지으시면 실패가 없다. 그래서 작물별로 좀 다르지만 연속으로 수확하는 작물, 토마토라든가 뭐 딸기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작물들은 보통 한 15일 주기로 관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전체 횟수로 보면 한 5, 6회 정도. 그 시기는 이제 나무가 물을 따라 올리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고온기, 장마기가 딱 시작될 직전하고, 장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또 고온기가 오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고온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색깔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하면 6번 정도 보시면 돼요. 이 특허점들 같은 경우는 황을 가공하고 식물에 바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좀 뛰어난 제품들을 만드는 게 다른 특허들입니다. 여기도 특허점이 있고 제품별로 이제 특허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인증서인데 유기농으로 이제 전부 인증이 되어 있는 유기농 인증서가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지식,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지식, 농업부나 신지식으로 해서 이제 인정받아서 받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기술형 양분소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나 몽골, 혹은 뭐 다른 이제 러시아 연방 이런 쪽에 하고 이제 저희가 MOU를 기술과 관련해서 MOU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지자체하고 또 각 농가 단체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작물 재배가 워낙 기후가 잘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기능성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흥미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여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좀 제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희와 인연을 맺고 오시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과 농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10년, 지금 회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제품을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인근에 뭐이 애호박을 하시는 분들이나 딸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보통 6년, 7년. 근데 이제 농업을 하시는 농가분들 대부분 보면 어떤 특정한 농자재를 오랫동안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오래 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걸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작물의 품질이 좋고 생육 과정에서 병이 덜하고, 그래서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매년 이제 그렇게 해오시고 있다. 특히 사과농사 10년을 저희와 함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농장을 귀농하시면서 농장을 그냥 사가지고 귀농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무 수세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나무를 갈아 치워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그대로 유지해오면서 잘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꾸준하게 이제 좀 이 제품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이전에 이제 기후변화는 이미 이제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그 기회가 닿으면 장목반이나 혹은 이제 기후센터에서도 지금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래서 농업의 개념을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달리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농업의 근간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한 성장이거든요. 작물이 건강하게 성장해줘야만 또 안정적인 수확이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근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농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 그러면 작물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수확이다. 이게 담보돼야만 농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희 제품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한 바에 의하면 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계기가 돼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좀 작물 재배 과정에서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시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또 달려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고, 요 인근에는 대부분 딸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꽃을 재배하시는 딸기 농가에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딸기 거주하신다고 원래 대체적으로 이 개화가 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 열매가 달리고, 보시면 여기 달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꽃대를 보셔야 돼요. 이 꽃대가 이렇게 굵으면 굵잖아요. 꽃대가 굵고, 또 이 꽃잎 입장수를 보면 이렇게 여러 장이, 심지어 7장, 8장 이렇게 나와요. 꽃이 크잖아요. 다른 집보다는 좀. 네. 이게 대화가 많이 나와요. 보기보다 엄청 이게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잎에 보면, 잎도 보면 윤택이나 이런 것들이
좋죠. 대체적으로. 이분은 이제 딸기 육묘 하실 때부터 항산화 재배법으로 이제 진행하신 분이에요. 아, 여기.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수확한 딸기들은 먹어보면 향이나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마트 딸기, 일반 딸기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째 쓰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3년째, 아. 농사 지은 지가 3년째니까. 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꽃 상태라든가, 그 엽장 상태라든가, 이게 이제 보면 요 끝에 하얗게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게 일액이라고 해서, 건강한 딸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액이 일정하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 꽃대는 정말 이 정도 상태 같으면 꽃대가 굉장히 굵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굵잖아요.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벌써 이 상태부터 굵잖아요. 그죠? 굵게 올라오죠. 다 맺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그러고 제일 이제 제가 고마운 게, 뭐 저희 거 써서 그런 데보다는 이 관찰력이나 거의 여기 이 작교 중에는 여기 떠나질 않으세요. 매일같이 여기 일정 시간을 여기서 머무시면서 이상 상태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 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또 같이 논의도 하시고 또 처방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3년차 딸기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부터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농사를 짓더라도 좀 관찰하고 세심하게 좀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관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이런 쪽 관부가 보면 굉장히 건강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부분에 정성이 없으면 사실은 효과가 반감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의 그 마음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맞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찰력이 대단하신 대표님이시고, 그 작물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세요.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속에 저 뻘겋스러운데요? 그렇지. 이제 뭐 보니까 다음 주부터 언제까지 시간인데. 이게 또 다른 농가예요? 예, 이게 다른 농가. 이 사람이 뭐 아까 그 농가하고 비교하면 뭐 크게 차이는 없죠. 네, 크게 차이는 없고, 꽃대 양이 보시면 여기도 꽃대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굵기면 아까 그 집보다는 약간 좀 가늘 정도. 근데 꽃 사이즈가 한번 보시면 조금 작죠. 그리고 열매는 이제 다 맺혔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작년에 2월달에 올 2월달에 장마가 막 쳤어요. 비가 계속 왔어. 날이 흐리니까 딸기가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미량요소 비료를 한꺼번에 막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서 꽃받침이 타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 중지시키고 양액만 넣고, 저희 그 항산화 솔루션에 들어가는 2가지만 10일 주기로서 넣어도 달라 그래갖고 10일 만에 왔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곧 수확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 저 열매도 달린 것도 지금 벌써 대과예요. 보니까 큰 과들이 많이 보이네. 이 정도면 당도도 꽤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제분하고 같이 농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자제분이 이제 도시생활 하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새로 농장을 좀 넓히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와가지고 또 이 상황을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한번 기회 되면 와서 들려서 보고, 인접 지역이니까 그렇게 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고 계신가 싶어서 와봤습니다. 수화를 하고 계세요? 아니, 천천히 하세요. 지금 오실 필요 없어요.
아, 나가셨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거 예. 하고. 오늘 술도 한잔 힘들어요? 근데 약해 좀 받아. 그러지. 일찍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지나지 않을까? 예. 그래 좀 어때? 다른 문제는 없죠? 이제 하나씩 죽는 거 그거 이제 뭐 이제 다 정리하고 일한 이제 꽃대도 좀 물고. 근데 이제 아직 한 번도 수확을 안 했거든요. 그래요? 내일 이제 한번 그렇다. 그러다 볼까 싶어. 영 없어요. 그러네. 그래 이제 하나씩 있는 거 저거 이제 내일 이제 첫 수확. 좀 전에도 최사장 농가에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뭐 잔잔한 것만 좀 수확하고. 알이 뭐 큰 거 안 큰 거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11일 날에 심어가지고 아직 수확. 대체적으로 보니까 원래 좀 늦었습니다. 일찍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사장은 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나는 우리 농가만 다 돌아다니니까 우리 내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예. 사실 커피 한 잔. 아유, 아니 이런 거 좀 이따 그래 시기. 우리는 많이 더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오늘 수박 준비 한 300이나. 아무는 막 늦게 와가지고 하고. 그러지 G통이라고 따로 A, B, C 요거는 양이 있고 G통이라고 따로 있어요. 저기다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아니면 어떤 농가들은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들어가는 고기는 그런데 알도 그리 크지 않으면서 오래 좀 늦지야. 알도 뭐 다른 사람이랑 뭐 사람이면 그런 게 아니고 예. 정상적으로 원래 그래. 그때 나오는 것보다 더 늘었어. 근데 제가 봐서는 예. 대박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보면 진짜 무중지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지. 이 꽃이 여기 꽃이 전혀도 이거 이제 배추에서 이제 나오는 거 같은데. 죽은 꽃에도 굴래. 예. 이거는 이제 늦게 나오니까 좀 쩌는 게 돼야. 줄은 좀 가방이 뭐한 20개 넘게 돼야. 이제 좀. 제사장도 보면 이렇게 지금 상태는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 뭐야